주식 매도액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계좌가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정말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국세언니 김혜리 세무사입니다. 바로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RIA 계좌, 즉 리아 계좌라고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 현재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1인당 매도 금액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고요. 언제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느냐에 따라 감면율,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 빨리 복귀하라는 겁니다. 1분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 안에 복귀하면 100% 전액 감면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망설이다가 2분기 4월부터 6월 사이에 복귀하면 80% 감면해 줍니다.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복귀하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50% 감면해 줄 테니 그래도 올해 안에 국내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라. 정부의 이런 뜻이죠. 이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해외 주식을 1,750만 원에 사서 거의 2배 가까이 5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차익이 3,250만 원이죠. 여기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 대상은 3천만 원입니다. 해외 주식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660만 원이나 내야 돼요. 와, 내가 3천만 원 벌었는데 660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꽤 크죠? 그런데 이것을 리아 계좌 요건에 맞게 활용하면 1분기 복귀하면 660만 원을 전액 세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2분기 복귀하면요 528만 원이 감면되고요. 상반기에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국내 주식 계좌에 복귀하면 33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차이가 확 납니다. 아직 당장 가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고 지금 1월부터 증권사에서 해당 계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르면 올해 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 상품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요. 관련 법 개정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점 더 하나. 법 개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RIA 상품이 먼저 출시되고 그 이후에 해외 주식 자금을 국내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는 미국 주식 팔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 즉 환해지 상품입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팔지 않아도 환율 하락 위험을 줄이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 한도로 환해지 상품 매입 금액의 5%, 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이것을 세금으로 환산하면 약 11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납니다. 다만 달러 예금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실제 금융기관을 통한 선물한 거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해외 주식 절세의 첫 단계는요. 손익통산입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해에 판 모든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미국 주식을 팔아서 2천만 원 이익이 났어요. 이 상태로 신고하면 세금이 약 385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B 주식을 팔았는데 2천만 원 손실이 났다면 두 개를 합치면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과세 대상이 0원이 됩니다. 세금도 0원이에요. 이렇게 손익통산으로 과세 표준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남는 세금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RIA 계좌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갈 주의사항입니다. RIA 계좌 상시 제도가 아닙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매도, 국내 재투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단순히 팔아서 환전만 했다. 이건 또 안 되고요. 또 리아 계좌로 산 국내 주식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예를 들어 1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실수도 정말 많아요. 해외 주식은 예정 신고가 아니라 확정 신고로서 해외 주식을 판 다음에 5월에 연 1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국내 주식은 반기마다 1월부터 6월까지 양도한 것은 8월 말까지, 그리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양도한 것은 2월 말까지 신고하는 예정 기간이 있는데요. 해외 주식 손익까지 같이 정산해버리면 오히려 국내 주식을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10%, 무신고 20%, 거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6년부터 국내 주식 세금도 바뀝니다. 즉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0%에서 0.05% 환원되어 농업촌 특별세까지 합치면 0.2%가 됩니다. 코스닥 KOTC도 0.2% 올라가고요. 코넥스만 0.1%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해외 주식 그냥 팔면 세금이 큽니다. 구조를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손해통산, 그리고 RIA 계좌, 그리고 환해지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타이밍과 요건이 핵심입니다. 이왕 낼 세금 모르고 내지 마세요. 자산 승계 전략실 국세언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